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자, 금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좀 올랐죠.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지금 막 편법이나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글쎄 청취자 여러분 저도 한번 호소드려보고 싶습니다. 7,530원으로 16.4% 올랐습니다. 네. 사실 영세사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정부도 뭐 지원한다고 예.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 원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사람 소개하거나 어디 사람 뽑을 때 최소 200~300은 준다고 하는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일면 100만 원 준다 이렇게는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공고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살려면 최소 300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좀 오른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양한 편법 꼼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네. 정말 너무나 지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곳이라면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예. 여력이 있는 대학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올해 50 몇 명이 퇴직을 하는데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겁니다. 아. 시간제로 한 6명 정도만 뽑아갖고 대충 때우는 거예요. 아하.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기존 노동자들이 일해야 될 몫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의 노동 강도를 꼼수로 늘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금속노조에서도 발표한 거 보니까 네. 포장부 직원들을 갑자기 영업부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인상분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해고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을 뛰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은 포장만 해오시던 분들은 수십 년간 실적급으로 주니까. 예. 그리고 영업을 안 해본 분들이 이제 뭐 50대, 60대 되고 사실은 나가란 얘기네요. 나가란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불법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압구정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또 경비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버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경비 노동자들 다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어쨌든 우리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95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국민들 그걸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400만 500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임금 좀 올려줌으로써 각 가게의 지출 여력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 주도형 이른바 경제 활성화나 경제 성장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지금 추진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정말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은 그 영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따로 논의하고 따로 논의돼야 되고 그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안타깝잖아요. 근데 지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이런 데까지 이러는 것은 그다음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집니까? 지금 뭐 오늘 사례 조사해보니까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울산대 이런 데서 계속 정년퇴임했는데 사람 안 뽑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동시간 일부 또 줄여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받아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원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편법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한 150도 못 받고 있는 분들 또는 150만 원 받는 분들한테 노동시간 줄여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기들이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편법 꼼수도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연세대라고 하는데 이쪽 상황을 좀 직접 듣겠습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연세대의 이 청소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 일하고 계십니까?
청소 노동자는 한 280여 명 되고요. 예. 또 경비분들 합쳐서 약 한 450여 명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청소 노동하시는 280여 명 가운데 금년에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화가 17명이고요. 예. 경비가 15명 해서 예. 총 32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이제 이미 정년 퇴직해서 나가신 거죠? 네네. 근데 32명이 빠졌는데 몇 명을 채용했어요? 신규 채용은 딱 한 명만 했고요. 한 명? 네네. 어. 나머지 자리는 채우지를 않고, 예. 않으려고 하고, 또 나머지 두 건물은, 단순 3시간 노동으로, 예. 노동자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3시간짜리, 알바. 3시간짜리 시간급 알바를 쓰고 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 청소 일만 해도 17분이나 퇴사하셨으면 그분들이 담당하던 구역을 지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3시간짜리 알바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8명 일하던 곳에서 예. 한 명이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곳에 한 명 자리를 우리 노동자들한테 나눠서 또 하랍니다. 그러면 한간에 있던 분은 다른 현장으로 정년한 자리로 보내고 예. 한 명이 부관을 하라고 하고 네. 상황입니다. 8명이 하던 일, 한 명 빠지면 7명이 그냥 다 해라 이런 식이고, 네.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데만 3시간짜리 알바를 쓰는 거로군요. 그렇죠. 어쨌든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이 늘어났네요. 전원 다. 그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일자리가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간에 만약에 7명이 했으면은 7명이 다 해야만이 소화되는 일을. 예. 그래도 새벽에 4시 반이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가 맡은 거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4시 반이면 첫 차를 타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예. 나머지 인력으로 그 자리를 메꾸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방학이라 좀 날 텐데 이게 3월 돼서 개강하면 더 난리가 나겠는데요? 아이고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계속 왜 퇴직한 사람들 안 뽑아주느냐라고 대학 측에 얘기를 해보셨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대학 측에서는? 대학 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연례 행사처럼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없단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15분이나 퇴사하셨는데 채용을 안 한단 말이죠? 안 하죠. 그럼 안 하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꿔요? 그 빈자리를 3명이 일하던 곳에서 예. 한 분을 빼가지고서 다른 간의 정년한 자리에다 메꾸고 예. 그런 식입니다. 낮에 2분이 하고 저녁에 1분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낮에 일하던 분 1분을 빼서 정년한 자리 해서 지금은 3분이 일하는 자리가 없고요. 예. 전부 1대1로 24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막교대로? 네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분이 담당하던 일을 2분한테 해라 이거군요. 네, 그렇죠. 예. 3분의 1을 줄인 거예요, 그냥. 네. 그나마 이제 1월부터 그 올라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은 조금씩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급은 정말로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도 경비분들은 6,890원을 받고 올해 최저임금보다도 네.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임금이 늘어납니까? 근데 지금 6,890원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최저임금이 금년부터는 7,530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530원을?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는 얘기할 여가가 없었고요. 근데 아직 1월 달 월급은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7,530원으로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아직 분명하지 않고 정년 퇴직한 자리는 채워놓지 않고. 예. 네. 인원을 줄이려고 저렇게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저희는 계속 일자리를 제대로 전에대로 그대로 채용을 하기를 원하고요. 예.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이셨습니다. 안진걸 처장. 네. 대학 측에서는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새 건물은 늘어나고 해서 돈이 없다, 재정이 충분치 않다,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에 충원이 안 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서 어떻게 실생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원이 늘어져서 문제가 됐고요. 수도권 대학들은.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연세대만 적립금이 5천억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적립금은 교육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적립금은 뭐 명시된 용도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기타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실 이 인건비 인상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 예산이 도저히 그게 안 됐다. 요즘 등록금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등록금은 지금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못 올리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못 올린 건 아닙니다. 물가 인상률 1.5배까지는 올릴 수 있게 교육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필하면 뭐 그 정도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 모자라면 적립금에서 일부 지원하면 되는 거죠. 기타 적립금에서. 이게 가능한데도 그냥 대학들이 엄살을 부리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자를 사람 잘라버리고 안 늘려가지고 뭐 본인들 일 좀 더 하게 하지, 뭐 더러워지면 학생들이 좀 치우겠지, 뭐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이 사실 책임이 큰 곳이잖아요. 오히려 모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 16.4% 올라봐야 월급 기준으로 157만 원 정도인데 대학이 충분히 이걸 감당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해갖고 재정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인 게요. 이게 대학이 걷는 돈이 반값만 걷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것을 국가가 재정으로 다 장학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걷는 돈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폭등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등록금을요.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졌다 치면 교수도 있고 교직원도 있잖아요. 교직원 정년 퇴직한 자리 안 뽑나요? 거긴 뽑잖아요. 다 뽑죠.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곳부터 줄이겠다는 이 발상의 문제로군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오늘 뭐 공공운수 노조도 있고 서울 일반 노조도 있고 이렇게 경비나 청소 노동에 가입된 노조에서 그걸 항의를 하면 아니 뭐 여러분들 급여를 좀 깎아서라도 교직원 채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 노동이라는 경비 노동을 아주 하찮은 노동으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해서 또 가족을 일고 그분들의 자제들이 또 대학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아파트들, 그다음에 일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정도 지불 능력은 됩니다. 아까 그리고 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도저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 1인당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학생들도 이 청소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또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0명이 일하던데 6번, 예를 들면 10명이 그만두셨는데 안 뽑아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노동강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학교도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대학 학생회들이 연대해서 이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사실 또 이게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대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 앞에 좀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이 빨리 좀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일부 언론에 보면 뭐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뭐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라서 자영업자들 망한다, 뭐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보도들이 쭉 일부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불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대책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더 세세 세우겠다 그랬고 집행하겠다 그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아예 점검팀장으로 둬가지고 청와대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인데 일부 부작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월급 200도 안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 살 수가 없다는 뻔히 알면서 자기들은 그 돈으로 살아보라면 절대로 안 살 겁니다. 못 살 겁니다. 그래놓고는
157만 원 좀 올랐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예. 본인 뭐라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오히려 냉정히 분석한 다음에 과장됐거나 엄살을 부린 업종이 있으면 그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업종이나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뀐다든지 예. 또 자영업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알바생 고용을 오히려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도 그렇고 의사활운동본부란 곳도 강하게 이제 대책을 촉구한 게 뭐냐면 반드시 경제민주화 조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많이 보이는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을 보시면요. 네. 그 매출 총 이익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올세 1,000만 원, 올 매출 총 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 물건값 떼고요. 네. 그럼 거기서 편의점 본사가 35%의 로열티를 떼갑니다. 예. 임대료가 200에서 300만 원 됩니다. 보통 예. 시내에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세 공과금 관리비 하면 그게 한 또 100만 원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 350, 임대료 200으로 치고요. 300으로 안 치고 그냥 200으로만 치고 예. 제세 공과금이나 관리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 막 50만 60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650으로만 계산을 해도 350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의점 24시간 하면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알바 학생하고 알바 청년하고 노동자가 한다고 셋이 돌아가서 한다고 치면 1인당 12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로얄티가 35%를 받아가던 걸 20%로 15%가 줄어든다든지. 예. 올 임대료가 정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를 받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네. 200, 300 임대료가 예를 들면 조금 인하가 된다든지 동결이 된다든지 폭등 안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오는데 일부 편의점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은데 그것이 50만 원으로만 줄어들어도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충분히 보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는 눈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조치를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더 하겠다. 예. 그다음에 그 가맹사업법이라는 개정에서 가맹점주들 권익을 더 옹호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이 그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게 하면 편의점 로얄티라든지 물품 폭리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야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상감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보증월세 폭등 행위를 근절하겠다. 네. 이런 대책인데 존나 이게 정부가 좀 미진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죠. 이런 부분을 빨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내놔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그죠. 알바생 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임대료, 로얄티 이런 데서 문제를 풀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상권 침범이나 행위 이런 것만 근절해주면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